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고 최진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악플이 지목되면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명 설립법이죠. 이 발의된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방통위에서 이런 조치를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것도 안 지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아이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IP 주소까지 같이 나오는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을 때 이 글 쓴 사람 못 찾는다고 경찰서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하죠. 옆에 IP 주소가 딱 나오는데 악플러를 잡기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니까요. 물론 유동 IP를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찾는데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현재도 유동 IP를 사용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잡히는 사례도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악플을 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사기관에서는 IP를 통해서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댓글을 쓴 사람을 욕하는 댓글에 댓글을 쓴 사람의 처벌 가능성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점입니다. 먼저 이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변형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경우에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적이 없어도 표현의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의 본명을 지목하지 않아도 어떤 아이디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정보 없이 아이디만 알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알못 가이드라는 유튜브 채널명을 쓰는 저는 온라인상에서 유일하기도 하고 얼굴도 나와 있고 실명, 출신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키우는 강아지 이름까지 지금 인터넷에 정보가 다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법알목 가이드를 욕하면 이 박남주가 특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아이디 QMQPRDI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다가 누군가가 욕을 달았다면 아까 그 아이디 QMQ 어쩌고 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사이트에 가입만 하시고 댓글로만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잘 처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립법이 통과되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면 그 사람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IP 주소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IP 주소만으로는 일반인들이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가 아이디랑 같이 나오는 자를 건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이디를 쓰는 본체인 사람, 그 특정한 자를 딱 지목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반드시 법리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인정될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게 되겠네요. 아예 원천 차단되어 있는 것과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저의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 법이 통과되고 실제 이런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립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진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큰 영향을 준 그 악플러들 때문에 이런 법까지 발의가 됐다는 점이 굉장히 씁쓸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